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상상력을 배우는 기술 형상화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상화는 뭐지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형상화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어느 날 저희 가족들이 교회를 갔다 오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차 안에서 심심할까 봐 라디오 음악을 이렇게 틀어놨는데요. 그때 마침 빅마마가 노래가 나왔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빅마마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빅마마 가수가 어떤 가수인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빅마마의 노래만 듣고 제 둘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노래에 힘이 있어요. 가수들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노래만 듣고 가수의 체격을 형상화시킬 수 있었을까?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원호는 아무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목소리만 듣고 그걸 형상화해 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능력들, 이것이 바로 형상화 능력입니다. 이 형상화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형상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내가 눈으로 본 것, 과거에 경험한 것을 형상화하는 것은 되게 쉽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꿈과 비전 마찬가지지요. 저의 꿈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꿈이 보여, 나는 비전이 보여, 난 비전이 명확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의 꿈과 비전을 형상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꿈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비전이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눈을 이렇게 감아야만 비전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자기 꿈과 비전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눈을 뜬 상태에서 머리만 약간 들면 밤하늘에 달이 따라다니듯이 자기의 꿈과 비전이 탁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꿈을 형상화하십시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속에서 주인공 검프는 비 오는 날 비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통 튀는 비, 뚱뚱한 비, 튀어오르는 비라고 얘기합니다. 주인공의 한마디 한마디만 해도 그 대사만 듣고도 우리는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형상화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금요철야 예배를 갔다 오는데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던 그 둘째 녀석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철야 예배는 밤 늦게 끝나죠. 12시가 넘어서 이제 돌아오는데 둘째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눈에 자석이 붙은 것 같아요. 눈이 자꾸 붙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눈을 자석처럼 형상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사람도 형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테너 가수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피아노 앞에서 실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는 내 그냥 머릿속으로 음악 연습을 더 많이 한다. 가수라면 음악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수라면 음악을 머리로 형상화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악보를 형상화하는 것, 테너 가수 파바로티는 스스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음악가만 그런가? 우리 무용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사 그레이엄이라는 무용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조용한 침묵 속에서 그냥 음악을 듣습니다. 그 음악을 들을 때 나는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느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으면서 머릿속으로 내가 무용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시킨다라는 거죠. 저는 큰아들은 연극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극을 하는 큰아들은 몸으로 하는 아이입니다. 얘는 형상화를 잘 못해요. 그림을 그리는 둘째는 형상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종이접기, 모형 만들기, 어떤 사물의 형태만 턱 던져주면 이 사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도 머릿속으로 형상해냅니다. 둘째 아이는 시각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연기를 하는 큰아이는 몸으로 하는 신체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카툰 작가입니다. 책을 막 읽다 보면
어떤 책의 한 대목에서 저는 그 대목이 쭉 그림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시각적 언어에 강하지요. 형상화 능력에 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음악가들은 악보를 보면 그 악보가 악보만 보고 있는데 귀로 들린다라고 얘기하는 음악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글을 읽으면 그 글이 그냥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형상화하고 시각화하는 그리고 청각화하는 이런 모든 것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형상화하고 시각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전라남도 보성에서 녹차밭 밑에서 율포 해수욕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 민박을 하게 되는데 민박집 할머니가 70세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깜깜한 밤에 저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율포 앞바다 땅이 우리 거였다. 예전 200년 전 선대께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돌아가시기 전날 내가 꿈을 꿨는데 이 앞바다가 불바다가 되는 걸 봤다. 너희들은 이 바다를 절대 팔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 그런데 이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 조상께서 하신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죠. 왜 도대체 불바다가 된다고 했을까? 자기 머릿속에서 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시대가 지나면서 그 땅을 다 뺏겼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할머니께서 전해들은 이야기가 할머니가 어른이 돼서 어느 날 바닷가에 턱 나왔는데 그 율포 앞 바닷가가 해수욕을 온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붐비는 그 인산인해 그걸로 해서 불바다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조상께서 생각했던 불바다가 바로 이거였었구나. 자, 이제 작은 것, 사소한 것도 우리 형상화 시키십시다. 그렇게 형상화 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물려받은 유산조차 이렇게 뺏기는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